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닿으면 감염이 될까 안 될까? 정답은 감염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화장품을 보면 피부 장벽을 지켜준다는 표시가 많은데 피부 장벽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우선 피부 구조부터 보자고. 여기가 진피, 여기가 표피, 그리고 여기가 각질층이야. 여기서 각질층부터 진피 위까지를 피부 장벽이라고 불러. 여기 기저층이라는 게 있는데 기저층에서 태어난 표피 세포는 하루살이처럼 2주간의 삶을 살면서 위로 이동을 하지. 마치 손톱이 여기서 자라서 이 위로 이동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위로 이동을 하면서 표피 세포의 핵은 없어져 가서, 즉 죽어간다는 뜻이지. 이렇게 변한 핵은 없고 케라틴으로 꽉 찬 죽은 표피 세포를 각질층이라 불러. 여기 있지, 여기. 이게 겹겹이 쌓이게 되어 있고 그 사이를 세포간 지질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어. 이 휴지를 각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꿀을 세포간 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형성된 장벽이 진피 위에 있는 거지.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고 했지? 이렇게 피부 위에 두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어? 첫째로는 진피 내에 수분이 못 날아갈 것 같지 않아? 공기 중에 수분이 30% 남짓이고 우리 몸은 70% 정도의 수분인데, 이렇게 수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수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피부 장벽이지. 즉 피부 장벽은 수분을 지키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라고 하면 피부 장벽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로는 외부의 오염물질 혹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지. 예를 들어 보면은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닿으면 감염이 될까 안 될까? 정답은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손 씻기를 장려할 이유가 없었지. 닿으면 이미 감염이 돼버린 거니까. 하지만 바이러스가 피부 장벽을 쉽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행동으로 바이러스가 피부 안으로 감염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던 거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 장벽이었어.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진 친구들은 피부가 쉽게 뒤집어지고 붉고 가렵고 난 예민한 피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일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불러. 피부과에서는 TEWL이라고 얼마나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느냐를 검사하는 방법과 유분, 수분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 피부의 산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피부 증상만 듣고 눈으로 시진 확인해보고 바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 위에서 말한 그런 측정이 다 치료 비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 휴지에 해당하는 각질세포와 이 꿀에 해당하는 세포간 지질이 망가지는 경우겠지. 이 각질세포가 깨지는 경우는 우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대기오염 등등이겠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1순위가 세안 습관인 것 같아. 자, 이 휴지 봐봐. 이 물리적인 각질세포가 깨지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지. 즉 결론은 이중세안, 꼼꼼한 세안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근데 왜 이중세안을 하느냐 이거지. 그건 화장품이 날로 갈수록 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발림성도 좋고 오래 지속되고 세안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피부 장벽이 깨지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안을 오히려 열심히 해서 피부 장벽이 깨지는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피부 장벽이 깨져 있다 혹은 난 잘 깨진다 라는 분들은 우선 약산성 세안제, 즉 잘 안 닦이는 그런 세안제라는 뜻이야. 그런 약산성 세안제하고 1차 세안만으로 잘 닦이는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화장품은 대부분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이런 화장품을 써서 세안 자극을 줄이는 것을 추천해 볼게. 가끔 이중세안하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피부 장벽이 튼튼한 이런 분들은 매일 이중세안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할 거고.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말한 이중세안 등 물리적 자극을 안 해주는 것은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각질 사이에 세포간 지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지, 티슈 사이에 있는 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세포간 지질과 비슷한 물질을 얼굴에 도포해주는 거지. 이 세포간 지질의 3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세콜지라고 부르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재생크림이라고 보통 부르지. 이걸 바르는 건데, 이 세콜지가 특별한 포뮬라로 배합되어 있고 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돼. 그리고 사용 기간은 2-3주간. 이 정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은 웬만하면 회복하지. 2-3주간 도포해야 한다는 뜻은 아까 말했듯이 표피세포가 각질이 되는 그 기간이 2-3주라서 그래. 즉 그 정도 시간이면 다친 피부 장벽은 웬만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란 거지. 근데 2-3주 동안 내가 홈케어를 열심히 잘했는데도 피부 장벽이 개선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염증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때는 지체 없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피부과에서 피부 장벽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원인을 분석해야 돼.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잡는 거고. 근데 이거는 너무 설명이 방대하니까 러프하게만 설명한다면, 첫째는 염증의 이유를 제거하는 것, 둘째는 LDM 같은 초음파 장비로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 셋째는 BBL, 옴니룩스, 스마트룩스, 플라즈마젯, 리쥬란 힐러, 이런 피부 회복을 전용으로 하는 레이저나 주사 같은 방법이 있어.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들은 것처럼 모든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은 피부 장벽 이거 하나뿐이야.